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회차는 세리아와 분데스리가로 구성됐는데요. 주중 5회차에서는 아쉽게 3경기를 틀리며 4등에 그쳤어요. 저희 분석위원님들이 더 높은 등수를 위해서 주중 경기 끝나자마자 열심히 분석하셨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가 승부처 세리아와 분데스리가로 구성된 승부패 6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엠폴리 대 토리노입니다. 먼저 엠폴리를 살펴볼까요? 네, 엠폴리는 지난 라운드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상대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며 오랜 시간 수적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 승리로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4경기에서 2승 2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권과의 승점 차이가 조금은 나지만 후반기 분전한다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토리노는 피오렌티나를 잡으면서 8위를 지켰네요. 네, 토리노는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8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른 시간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 특유의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한 좋은 수비력으로 리드를 지켜내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토리노의 최근 문제는 사나브리아를 제외하면 확실한 최전방 자원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날 선발로 출전한 덴바세크가 옵사이드 득점을 포함해서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역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첫 번째 경기 어떤 팀이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엠폴리의 무 또는 패배를 예상합니다. 양팀 모두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한 팀이기에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리암 앤더슨, 파리시 등 주전 자원들이 경고 누적으로 빠진 엠폴리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토리노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주전 자원들의 경고 누적 결장으로 엠폴리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프라이브 대 아우크스의 대결입니다. 먼저 정우영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프라이브부터 살펴볼까요? 네, 프라이부르크는 겨울 휴식기 이후 1무 1패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볼프스와의 경기에서 6대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조금 올라온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핵심 자원 니콜라스 헤플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의 중원이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고 헤플러 선수의 이탈은 악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아우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우크스부르크는 현재 리그 14위를 기록하면서 강등권 팀과 승점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주로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고 롱볼로 길게 전방의 공격수에게 전달해주거나 측면에서 크로스를 통해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실점 장면을 많이 내주기는 하지만 라파우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으로 팀의 위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팀이 승리할까요? 네, 이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승 또는 무를 예상합니다. 두 팀의 전력차나 최근 전적을 살펴보면 프라이부르크가 압도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에게 강합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가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핵심 헤플러 선수가 빠진다는 부분에서 저는 승무를 예상해 봅니다. 네, 헤플러가 빠졌지만 전력이 앞선 프라이부르크의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마인츠 대 보훔의 경기입니다. 마인츠는 지난 경기 패배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네, 마인츠는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면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마인츠는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통해 득점을 기록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승 기간 동안 매경기 실점하면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허용하기 전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마인츠의 전술에 맞는 새로 영입된 키 큰 공격수 아조르케가 투입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보훔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훔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던데요? 네, 보훔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마인츠와 비슷한 수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리그에서 최다 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클린시트 경기도 단 2경기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전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로 합류한 수비수 케빈 슐러터백의 활약과 주전 스트라이커의 호프만의 경기력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수비가 불안한 팀이네요. 그럼 승부 예측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마인츠의 승 또는 무를 예상합니다. 보훔의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지만 마인츠의 공격도 그다지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마인츠의 홈이고 경기력도 회복한 만큼 우세한 흐름이겠지만 보움도 한 방에 있는 팀이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수비가 약한 보움이지만 마인츠 공격이 무딘 만큼 마인츠의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호펜하임 대 미넨글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호펜하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펜하임은 지난 슈투트가르트와 비기면서 7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상대보다 2배나 높은 XG값을 기록하긴 했으나 결정력 부재로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많은 부상자가 생기면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전 수비수부터 윙백,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데다가 카박 선수를 대체할 수비수 악포그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부상자가 많은 호펜하임이네요. 다음은 미넨글라를 살펴볼까요? 네, 메넨글라드바흐는 지난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를 주도하긴 했으나 전혀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팀의 핵심 호프만이 결정하면서 플레이어가 혼자서 기회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직까지 호프만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출전 여부는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팀의 핵심 골키퍼 얀 존머가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나면서 대체자 오물린 골키퍼가 새로 합류한 것도 변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예측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호펜하임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호펜하임의 최근 경기력이 더 좋고 메넨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없기에 호펜하임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부상 선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호펜하임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부상 변수로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네, 5번 경기, 베를린 더비, 헤르타와 우니온의 경기입니다. 먼저 헤르타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헤르타 베를린은 월드컵 이후 2경기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홈에서 2점차 패배가 없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지난 볼프스부르크전에서 5대0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홈 경기 2점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아 강력한 공격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공격진에 부상이 많은 헤르타네요. 그럼 우니온은 어떤가요? 네, 우니온 베를린은 월드컵 전에 잠시 부진을 겪고 있었으나 월드컵 휴식기 이후 팀을 재정비하면서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결정력으로 좋은 공격 기회를 성공한다는 점이 장점이 있는 팀입니다. 다만 홈에서와 달리 원정 경기는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베를린 더비의 승리는 누가 될까요? 더비전이긴 하지만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헤르타 베를린의 패배를 예상해 봅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 4경기에서 한 번도 우니온 베를린을 이긴 적이 없고 공격진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공격진 부상 이슈가 큰 헤르타 베를린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브레멘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브레멘부터 살펴보죠. 네, 브레멘은 지난 우니온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면서 월드컵 이후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공을 점유하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는 팀인데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하면 최종 수비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 공격수 필크루크의 뿌려주는 롱패스나 정확한 스루패스가 들어가면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볼프스부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볼프스부르크는 월드컵 이후 2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을 겪었지만 전방 공격진의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렸고 최근 경기에서 5대0, 6대0 대승으로 팀의 분위기도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반되는 두 팀인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브레멘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브레멘 수비수들이 볼프스부르크의 전방 자원들의 활발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양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근 2년간 브레멘이 볼프스부르크 상대 전적에서 열세입니다. 이런 기록들과 최근 분위기를 살펴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브레멘의 패배를 예상해 봅니다. 네, 볼프스 공격력을 감당하기 힘든 브레멘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크레모네 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먼저 크레모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레모넨세는 지난 경기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시즌 승리가 없지만 밀란을 상대로 무승부, 코파에선 나폴리를 떨어뜨리는 등
의외로 상대 팀들을 힘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요. 다만 그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 크레모넨스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인테르를 살펴볼까요? 네, 인테르는 지난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하면서 우승 경쟁에서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최근 구단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슈크르니아르가 전반전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갔는데요. 주전과 비주전 차이의 격차가 심해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바렐라마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할 상황인데 때문에 대체 자원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력 차이가 큰 두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승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크레모넨세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엠폴리전 무승부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인테르가 바렐라까지 빠진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코와 같은 해결사가 득점을 기록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전력 누수가 있는 인테르인 만큼 크레모네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아탈란타 대 삼프도리아의 경기입니다. 홈팀 아탈란타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탈란타는 지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과거에 공격을 이끌었던 자파타, 무리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부진하고 있지만 루크만을 필두로 헤이룬, 보가가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 5경기에서 19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력이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기에 후방에서의 밸런스를 잡는다면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삼프도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저번 경기 패배를 기록했죠? 네, 삼프도리아는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등하는 듯 싶었지만 이후 공식전 4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공격진들의 결정력 문제가 터지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결과의 원인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경기 누가 승점을 챙길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아탈란타의 강한 공격력을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한 삼프도리아가 막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아탈란타가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할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AC 밀란 대 사스올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밀란부터 살펴볼까요? 네, 밀란은 지난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12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에서의 불안함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매냥의 장기 부상으로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는 터터루사노의 폼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며 큰 공백이 생겼던 테오가 돌아온다면 부진했던 레앙 역시도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은 원정팀 사스올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스올로는 몬차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4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는 5점 차지만 최근 베로나의 기세를 봤을 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월드컵 이후로만 따져봤을 때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진도 불안하고 오픈 플레이 득점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공격진 역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밀란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 워낙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사스올로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원정 성적이 부진한 사스올로인 만큼 AC 밀란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유벤투스 대 몬차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부터 살펴보죠. 네, 유벤투스는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구단이 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상승세인 아탈란타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번에도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최근 리그 2경기에서 8실점을 허용한 점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포그바와 블라우비치가 훈련에 복귀하면서 전력을 상승시켜줄 예정입니다. 네, 포그바 선수가 드디어 복귀했군요. 다음은 원정팀 몬차를 살펴볼까요? 네, 몬짜는 사스올라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기록하자 원래 있던 감독을 경질하고 팔라디노를 선임한 이후엔 안정적으로 목표인 잔류를 향해 가는 모습인데요. 큰 기대를 받았던 카프라리가 이번 시즌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전력차가 많이 나는 팀들 간의 대결인데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얼마 전이었던 직전 막대결에서 유벤투스가 상당히 힘을 뺐음에도 쉽게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조금 더 힘을 줄 리그에서는 더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최근 맞대결 승리 경험이 있는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살케 대 켈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살케부터 살펴보죠. 네, 샬케는 리그 18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또한 좋지 않은데요. 리그 재개 이후 리그 2경기에서 9실점을 기록하면서 2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 수비수 요시다와 마테리차니가 상대 역습 상황에서 템포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수비 시에 위치 선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 상대에게 빠르게 반대 전환으로 볼을 돌려놓으면 속수무책으로 실점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못한 살케군요. 다음 원정팀 켈른을 살펴볼까요? 네, 켈른은 재개된 리그에서 1승 1무로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1승은 브레멘을 상대로 7골을 성공했고 1무는 미렌과 비기면서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트한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로 빠른 역습 전개를 보여주면서 상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팀이 되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 주전 센터백 2명이 부상으로 빠지며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상반된 두 팀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 경기는 샬케의 패배를 예상하겠습니다. 현재 샬케의 분위기가 최악이고 특히 켈른의 역습 상황에서 과연 샬케 수비진들이 템포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번 경기는 샬케의 패배로 예상하겠습니다. 네, 켈른의 역습에 무너질 살케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레버쿠첸 대 도르트문트입니다.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레버쿠첸부터 살펴보죠. 네, 사비 알론소가 이끌고 있는 레버쿠젠은 부임 초반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 윙어 디아비와 아들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윙백 프림퐁을 활용한 공격 전개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또한 큰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비르츠가 돌아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인카피에와 탑소바의 활약도 인상적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도르트문트를 살펴볼까요? 네, 도르트문트는 겨울 휴식기 이후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고 있고 중원 간격의 불안함이 수비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장이자 핵심 자원인 로이스가 돌아오지 않고 메니에 역시 부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알레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기 승패는 어떻게 나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 또는 무를 예상해봅니다. 아무래도 탄탄한 윙어들과 윙백들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주요 자원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알레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으나 경기력이 많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어린 자원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특히 주드 벨링엄 선수의 경기력을 고려해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해봅니다. 네, 측면 공격이 앞선 레버쿠젠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도르트문트도 저력이 있는 만큼 무승부도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라치오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라치오부터 살펴보죠. 네, 라치오는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AC 밀란에게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라치오는 주포인 임모빌레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필리피 안데르송이 그 자리에서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당 0.8실점만을 허용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은 원정팀 피오렌티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피오렌티나는 지난 경기 토리노에게 1대 0으로 패배하면서 리그 2연패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리그 2위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를 주도하는 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번 시즌 기대를 걸 만한 최전방 득점 자원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게다가 역습 상황을 대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경기 승패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네, 이번 경기는 라치오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라치오가 최근 맞대결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빠르고 역동적인 공격진이 피오렌티나의 뒷공간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최근 맞대결에서 우세했던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나폴리 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제일 빅매치 같은데요. 먼저 홈팀부터 살펴볼까요? 네, 홈팀 나폴리는 지난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지난 코파 이탈리아에서 크레모넨세에게 승부차이 끝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이번 경기 승리로 리그에서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인 나폴리인데요. 강력한 대형마였던 유벤투스가 승점 삭감 징계를 받으면서 2위, 밀란과의 승점 차이가 12점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방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레이스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은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로마를 살펴볼까요? 네, AS 로마는 지난 경기 스페지아를 상대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지난 경기 2골을 기록했던 디발라가 이번에는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환상적인 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라이트백 주전 자리를 차지하던 젤릭 선수가 지난 경기에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빈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가 변수가 될 예정이네요. 네, 어려운 승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폴리가 분위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로마가 디발라를 필두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나폴리의 견고한 수비진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번 경기 엠폴리의 무패, 2번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승부, 3번 경기 마인츠의 승부, 4번 경기 호펜하임의 승부, 5번 경기 헤르타의 패, 6번 경기 브레멘의 패, 7번 경기 크레모네의 무패, 8번 경기 아탈란타의 승, 9번 경기 AC 밀란의 승, 10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 11번 경기 살케의 패, 12번 경기 레버쿠젠의 승부, 13번 경기 라치오의 승, 14번 경기 나폴리의 승.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6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